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레이아웃 중에서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 다음에 프로젝트를 다루는 방법 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 프로젝트를 내가 개발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내가 어떠한 어플을 만들어요. 어플을 만들면 이 안에 각종 위젯, 컴포넌트들이라고 하는 버튼이라든가 텍스트 뷰라든가 리스트 뷰라든가 그런 녀석들을 우리가 배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배치를 할 때 이런 것을 다 뷰라고 그런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뷰를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 영역을 나눠서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정해 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레이아웃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레이아웃은 크게 그 안드로이드에서 크게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뭐 프로젝트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레이아웃이라고 우리가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쓰이고 내가 리니어 레이아웃만 잘 다룰 줄 안다. 어느 정도 잘 능숙능란하게 할 줄 안다 하시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굉장히 우수한 많은 앱들 그런 것들의 UI 레이아웃을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니어 레이아웃이 무엇인지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의 뷰 버튼이라든가 텍스트 뷰를 간단하게 넣어서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서 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속성을 한 가지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니어 레이아웃은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기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레이아웃이나 뷰, 리니어 레이아웃은 레이아웃이나 뷰를 가로 방향 또는 세로 방향으로 차곡차곡 쌓는다. 이렇게 돼 있죠. 간단합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을 예를 들어서 리니어 레이아웃이 여기서 이렇게 크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레이아웃이 나왔으니까 레이아웃 안에다가 뷰를 내가 담아서 그 뷰의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럴 때 레이아웃은 레이아웃을 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뷰도 담을 수 있고 레이아웃도 담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럴 때 뷰나 레이아웃을 가로 방향으로 차곡차곡차곡 쌓은다던가 아니면 세로 방향으로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방식. 이게 바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화면을 실제 화면을 보면 버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좌측 정렬이냐 우측 정렬이냐 센터냐 그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순서가 가장 1번 가장 위에 나오고요. 다음에 2번 그 아래 나오고 3번이 또 그 아래 나오고 4번이 그 아래 나오고 5번이 또 그 아래 나오고 6번이 그 아래 나오고 있죠. 즉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 나가는 방식으로 뷰들이 정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큰 이 뷰들을 감싸고 있는 큰 레이아웃은 어떤 레이아웃이다? 이게 바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은 이렇게 가로 또는 세로로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데요. 지금 화면에서는 세로 방향으로 쌓아 나간 건데 이렇게 말고 가로 방향으로 버튼이 여기 한번 오고요. 그 옆에 또 이어서 오고 또 이어서 오고 뷰가 이렇게 가로로 쌓아 나가는 방식도 우리가 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개발은 역시나 백문이 불여일타라고 그러죠. 직접 코딩을 해보면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됐고요. 예, 스튜디오를 제가 꺼냈고요. 이건 지난 시간에 한 예제고 좀 이거를 좀 닫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로즈 프로젝트에서 좀 닫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클릭을 해서 empty 액티비티 자, 여기다가 하는데요. P04001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P04001로. 예, 여기다가 한번 저장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P004라고 해서 피니시. 예, 됐습니다. 자, 액티비티가 나왔고요. 메인 액티비티 나왔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액티비티 파일과 메인 액티비티의 그 파일의 차이점은 액티비티는 실제로 기능을 우리가 구현하는 자바 코드가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여기서 set 컨텐츠 뷰에서 리소스에 있는 레이아웃 중에 액티비티 메인을 불러와서 액티비티 메인이 누구예요? 여기에 있는 XML 파일이죠. 이 내용을 불려와서 어떻게 화면 구성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즉 메인 액티비티와 액티비티 메인이 짬뽕 둘이 결합하는 거죠. 결합해서 하나의 화면을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레이아웃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디 액티비티 메인 가서 뭔가 수정을 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 다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액티비티 메인에 기본적으로 지금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라는 레이아웃이 전체적으로 쭉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뷰 텍스트라는 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뷰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텍스트 뷰에는 헬로 월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해보면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텍스트 뷰에 있는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레이아웃은 어차피 눈에 보이지 않겠죠. 레이아웃은 보이지 않지만 레이아웃이 분명히 우리는 XML 파일을 보면 constraint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뷰가 지금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레이아웃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오늘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 이렇게 세로 정렬되는 것 또는 가로 정렬된 것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겠고요. 레이아웃을 만들 때는 이렇게 XML 코드로 내가 직접 코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탭을 보면 디자인 탭이라고 있죠. 디자인 탭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여기에 위젯들, 뷰들이 있습니다. 뷰와 그 다음에 레이아웃들이 쭉 있어요. 여기 있는 걸 내가 원하는 걸 끌어다 드래그 앤 드랩 방식으로 끌어다 놓아서 눈으로 보면서 직접 작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좋고 나쁘다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루시는 분들은 개발자가 많기 때문에 개발자는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텍스트로 하는 게 더 편하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고요. 저 또한 XML 파일 갖고 작업을 주로 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이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디자인 부분에 가서 편리한 부분도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니까 갖다 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도 꽤 하곤 합니다. 혹시나 이 화면이 이렇게 하나만 저는 보이는데요. 이렇게 두 개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레이아웃의 전체적인 테두리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근데 요거는 간혹 잘 안 보고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저는 디자인만 놓고 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일단 헬로 월드를 선택을 해서 이 위젯을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우는 거 어떠한 뷰를 선택을 하면 그 뷰에 대한 옵션은 오른쪽에 또 어트리뷰트를 해서 속성에 쭉 다 나오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내용 같지만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별 내용이 아니란 거 금방 익숙해질 수 있겠고요. 자, 요건 필요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키보드의 델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지금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는 녀석이 잡고 있는데요. 우리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나중에 살펴보고 오늘은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어떻게 여기 보면 컨버터 뷰 있죠. 컨버터 뷰를 클릭을 해서 얘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고 나면 실제로 텍스트에 가도 아까는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이었는데 이제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전체적인 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일단은 가장 쉽게 처음 지금 안드로이드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드를 가지고 먼저 코딩하지 않고요. 일단 여기서 보이는 디자인 화면 가지고 뷰들을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버튼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쭉 세로로 정렬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이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커먼 들어가서 버튼이 보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그냥 놓으면 돼요. 근데 리니어 레이아웃은 그 안에 뷰를 배치를 할 때 가로로 쭉 쌓아 나가는 방식이 있고 세로로 쭉 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세로로 쭉 나가야 되기 때문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선택한 다음에 속성을 보면 속성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세로로 쌓아 나갈 것인지 가로로 쌓아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클릭을 해서 어떻게 호리존탈이면 가로로 쌓아 나가는 방식이고요. 버티컬이면 세로로 쌓아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버티컬을 선택하겠습니다. 버티컬을 선택하고 버튼을 하나씩 옮기면 자, 하나 들어갔죠. 예, 또 하나 옮겨요. 또 하나 클릭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그냥 쉽죠. 그리고 또 하나를 놓으면 또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텍스트에 가면 어떻게 돼요?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 내가 코딩하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코딩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유제점 먼저 리니어 레이아웃부터 보면 레이아웃의 크기를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레이아웃의 위드는 마치 페어 런처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가로를 꽉 채우는 거예요. 리니어 레이아웃이 최상위에 있는 레이아웃이죠. 그래서 화면을 가로도 가득 채우고 세로도 가득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세로를 갖다가 이렇게 랩 컨텐츠로 하면 안에 있는 내용물, 지금 내용물이 뭐예요? 버튼들이죠. 버튼, 뷰들에 차지하는 크기만큼만 이렇게 레이아웃이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줄어들었죠. 자, 다시 나는 화면 가득 채우겠다 그러면 다시 매치 페어런츠라면 이렇게 화면 가득히 세로도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요 리니어 레이아웃에 아이디를 줄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자바 코드에서 어떠한 기능을 구할 때 이 레이아웃에 뭔가 속성을 변경한다든가 이 레이아웃을 불러다 내가 쓸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레이아웃만이 갖고 있는 유니크한 아이디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 값을 하나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디 값은 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레이아웃 뭐 이 정도로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버튼 이제 하나하나의 뷰가 이렇게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도 아이디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버튼의 이름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은 제가 BTN01로 좀 바꿔볼게요. 자, 두 번째 녀석은 BTN02로. 만약에 뭐 이게 지금 BTN 같이 제가 간단한 텍스트로 아이디를 주는데 만약에 회원가입이라든가 이런 버튼에 쓰이면 뭐 모디파이, 멤버, 델리트, 멤버 조인, 멤버 오케이, 뭐 사인업, 사인인 등등 회원 관리와 관련된 이름을 적절하게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버튼 1, 버튼 3을 한번 해봤고요. 버튼에 들어가는 이름 그 내용물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버튼 01로 해보고 두 번째는 버튼 02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해보고 나서 각각의 버튼들도 속성 보면 가로는 매치 페어런츠였고 가로를 꽉 채워요. 부모의 사이즈에 딱 맞춘다는 건데 부모가 누구냐면 레이아웃 BTN즈 맨 바깥쪽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이죠. 그 리니어 레이아웃의 가로에 맞추기 때문에 가로가 꽉 찰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제가 가로를 어떻게 결과물을 좀 볼게요. 그러면 내용물만큼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내용물만큼만 요 가로를 딱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요거를 랩 컨텐츠로 바꾸면 안에 있는 내용물만큼만 내용물이 뭐냐면 버튼 02라는 텍스트죠. 텍스트의 길이만큼만 사이즈를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랩 컨텐츠 하면 안에 있는 내용물만큼만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물을 또 보면 꽉 차 있는 녀석 첫 번째 있는 버튼을 보면
꽉 차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정렬이 뭐 상관이 없겠죠. 가운데 정렬이 됐던 오른쪽 정렬이 될건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거 보면 가운데 정렬이고요. 세 번째 거 보면 오른쪽, 왜 오른쪽 면 정렬입니다. 자, 이 정렬을 또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자, 어떠한 레이아웃, 위젯을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서 텍스트, XML 텍스트 쪽으로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번째 버튼이었죠. 두 번째 버튼에다가 속성을 이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속성 중에 레이아웃 그래비티라는 속성이 버튼에 있습니다. 레이아웃 그래비티. 자, 이 그래비티가 센터이면 가운데 정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버튼은 오른쪽 라이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디자인 화면가면 다시 이렇게 정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비티, 레이아웃 그래비티는 정렬과 관련된 건데요. 코드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그 소스 XML로 수정을 한 다음에 디자인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컨트롤 S에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에뮬레이트해서 한번 실행을 해서 실제로 버튼이 레이아웃과 잘 어울려서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슨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이 전체적으로 쭉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뷰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버튼 뷰를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버튼 뷰마다 첫 번째 녀석은 가로가 매치 페어런츠에서 꽉 차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랩 컨텐츠여서 안에 있는 내용물만큼만 사이즈를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얘는 그래비티가 센터고 얘는 그래비티가 라이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까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속성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에 가서 각 버튼에다가 한번 이벤트라는 속성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버튼 우리가 지금 3개 만들었습니다. 3개에다가 자, 여기다가 자, 안드로이드 이벤트 중에 그 버튼이니까 대부분 다 터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온클릭이라는 이벤트를 주고요. 온클릭 버튼을 터치했을 때 어떠한 함수가 실행되라고 해서 리스너를 하나 여기다가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름을 onbtn01 클릭이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메소드 명을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이 녀석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2번으로 하겠고요. 이 녀석은 3번으로.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레이아웃 구성을 했는데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메소드가 실행되라.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메소드가 실행되라고 여기서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기능이 구현되겠죠. 기능 구현은 어디서 해요? XML은 UI만 구성하지 기능은 구현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에 가서 여기서 어떻게 메소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리스너라고 하죠. public void 클릭드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주는데 얘는 뷰 객체를 그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자, 여기 뷰가 여기에 지금 임포트가 안 되어서 나오죠. 여기서 Alt 엔터를 누르시면 네, 임포트 클래스 임포트 되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구성을 해보는데 뭐 지금 간단하게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학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토스트 메시지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트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토스트에 make 텍스트 넣어주겠고요. 자, 매개 변수로 3개 정도 넣어주는데요. 자, 컨텍스트 먼저 지금 현재 컨텍스트 그대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내용, 그 메시지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tn01 클릭드라고 제가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느 정도 메시지가 어느 정도 화면에 보여질지 시간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트 점 랭스 해서 뭐 쇼트로 해야 되고요. 뭐 거의 그 두 개가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다지 롱이라고 해서 너무 길진 않고요.
그래서 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v라는 show 메소드까지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버튼이 3개였으니까 콜백 함수를 리스너를 3개를 달아 놓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2번, 3번이라고 이름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와서 한번 저장하고요. 다시 한번 됐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튼들이 잘 되어 있는지, 그 이벤트가 적용되어 있는지를 버튼을 터치를 해서 한번 토스트 메시지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컴파일에 좀 에러가 있는 것 같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바쁘게 코딩하다 보니까 오타가 많네요. 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고요. 예, 그러면 다 정상적으로 이제 버튼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버튼 1번 제가 터치를 하면 예, 여기에 토스트 메시지 조금 나왔다가 한 2초, 3초 정도 나왔다가 사라진 거 볼 수 있겠고요. 버튼 2번도 터치하면 이렇게 버튼 2번, 버튼 3번이면 버튼 3번도 토스트 메시지 나왔다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버튼들이 있는데 이 버튼들은 이제 오른쪽 가운데 그 다음에 왼쪽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저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XML 파일로 가서 레이아웃 파일로 가서 요 밑에다 코딩을 하면 되겠죠. 자, 먼저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해보는데 버튼을 계속해서 쭉 나열해 오지 않고요. 여기 장표를 보면서 여기 부분 요 전체가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인데요. 이 전체적인 레이아웃에서 처음에 요런 뷰 3개를 올려놨습니다. 차곡차곡 쌓아놨죠. 다음에는 요 다음에다가 여기다가 리니어 레이아웃을 또 하나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버튼들을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코드로 와서 여기다가 어떻게 리니어 레이아웃을 추가를 하겠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에 가로는 꽉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매치 페어런트로 하고 세로는 랩 컨텐츠 내용물이 있는 만큼만 채우는 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리니어 레이아웃은 가로와 세로 사이즈를 정하고 나서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속성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오리엔테이션 레이아웃 안에 뷰를 배치할 때 뷰나 아니면 레이아웃을 또 배치를 할 때 얘네들을 세로로 배열할 건지 가로로 배열할 건지 꼭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걸 설정하지 않으면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오리엔테이션 버티컬 세로로 채우는 걸로 화면하고 똑같이 세로로 쭉 차곡차곡 쌓아놓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또 위젯을 계속해서 하나씩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UTT 아까는 우리가 GUI 화면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버튼을 코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 컨텐츠로 하겠고요. 높이도 렉 컨텐츠. 다음에 정렬이 오른쪽 정렬부터 됐었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그래비티에서 어떻게 오른쪽 정렬이니까 라이트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버튼은 이렇게만 하면 기본적인 속성은 다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위쪽에 보면 버튼의 ID 값을 정하죠. ID 값을 정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자바 코드에서 이 버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버튼이 어떤 버튼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ID 값을 주는 게 거의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속성 중에 ID도 하나 필요한 속성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이디는 이런 방식으로 해요. 골뱅이 플러스 아이디 그다음에 나만의 고유한 이게 공사로 하면 될까요? 예, 이렇게 아이디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버튼을 만들면 여기다가 또 와서 복사를 좀 해서 할게요. 자, 05번이 되겠고 얘는 어떻게 가운데 정렬이니까 센터.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사해서 얘는 06번으로 해주고요. 얘는 왼쪽에 붙기 위해서 레프트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 보면 전체적으로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이 감싸고 있고요. 그 녀석의 오리엔테이션은 세로 정렬이래요. 세로로 쭉 쌓아 나가는 방식이고 버튼이 3개가 일단 놓여졌고요. 버튼 3개 밑으로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이 들어오고 그 리니어 레이아웃의 오리엔테이션도 버티컬. 그래서 쭉 다 버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하고 동일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텍스트가 안 나오네요. 그죠? 텍스트 속성을 안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배치됐는데요. 텍스트 속성 여기인가요? 버튼? 네, 여기죠. 여기서 텍스트 속성을 안드로이드 텍스트 속성으로 btm 04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05, 얘는 06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실행을 하면 이제 나오겠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리니어 레이아웃은 가장 많이 쓰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만 잘해도 웬만한 아주 복잡한 것까지 전부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유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렬이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겠고요. 다음에 보시면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가 코드 설명만 해드리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렇게 만듭니다.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3개를 더 만드는 거예요. 하나, 그 다음에 2개, 3번째까지 만든 다음에 첫 번째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호리전탈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로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두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은 텍스트 뷰가 놓이고 버튼이 놓입니다. 근데 얘는 오리엔테이션이 버티컬이겠죠. 그래서 세로로 쌓아 나가는데요. 여기 결과물을 보면 텍스트의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텍스트 요 안에 간격, 이걸 패딩이라고 합니다. 패딩 간격을 따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속성을 줌으로 해서 간격, 여백을 쭉 벌리는 거죠. 어떠한 뷰 안에 있는 여백을 갖다가 우리는 패딩이라고 그러고요. 요 밑에 있는 버튼을 보시면 버튼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공간이 있어요. 요거는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뷰 바깥쪽에 여백을 줄 수 있고 안쪽도 내용물과의 그 뷰와의 관계 그 공간을 우리가 여백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패딩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마진이라고 한다는 거. 다음에 그 다음 레이아웃을 보면 마지막 레이아웃인데요. 리니어 레이아웃을 주고 얘는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호리전털이에요. 그래서 호리전털이어서 버튼을 위치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리니어 레이아웃을 줍니다. 얘는 오리엔테이션이 뭐겠어요? 버티컬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 가로 정렬이 되다가 이 안에서는 다시 세로 정렬이 되면서 세로로 쌓아 나가는 이런 레이아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일일이 다 코딩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코드를 제가 코딩을 따로 해서 P0400이 코드만 한번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가 있고요. 자, 메인 액티비티에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얘는 컨버트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퍼즈 누르고 제가 얼른 코딩해서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코딩을 다 했고요. 코딩 그냥 리뷰를 하면 먼저 전체적으로 리니어 레이아웃이 감싸고 있어요. 리니어 레이아웃이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첫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이 옵니다.
이거 좀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할까요? 음. 자, 첫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이 오는데 이 녀석의 오리엔테이션은 그 호리존탈 가로로 쌓아 나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안에 버튼 3개가 오는데 그 버튼 3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옆으로 쌓아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이아웃이 리니어 레이아웃이 일단 하나 끝납니다.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또 오는데 얘는 버티컬이래요. 그래서 그 안에 텍스트 뷰와 버튼 뷰가 놓이게 되는데요. 텍스트 뷰와 버튼 뷰가 세로로 쌓아 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에는 텍스트부터 살펴볼까요? 텍스트 뷰에는 텍스트 컬러, 그 색상, 폰트 색상, 그다음에 텍스트 사이즈. 텍스트 사이즈를 할 때 이 단위는 SP를 우리가 거의 통상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SP. 다음에 백그라운드 색깔, 백그라운드는 빨간색, 빨간색을 지정할 수 있겠고요. 패딩은 30dp. 패딩은 이 안에 있는 내용물, 글자죠. 글자와 텍스트 뷰 사이의 간격이 3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텍스트의 속성,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텍스트의 모양을 조금씩 바꿀 수가 있겠고요. 버튼도 이렇게 마진을 줘갖고 버튼 외곽, 바깥쪽에 있는 패딩, 그 여백 값을 우리가 줄 수가 있겠고요. 그 안에도 패딩 값을 줘서 이렇게 많이 50이나 띄어지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 일단 또 끝나요. 끝나고 나면 또 리니어 레이아웃이 오겠네요.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인데 얘는 먼저 일단 호리전탈이래요. 가로로 놓이죠. 가로로 놓여서 버튼이 왔으니까 버튼은 먼저 배치가 되겠고요. 버튼 5번 이 녀석입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옆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리니어 레이아웃이 또 나오네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옆에 붙이고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이래요. 세로로 나가죠.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뷰 버튼 2개를 세로로 쭉 배열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니어 레이아웃만 잘해도 웬만한 안드로이드에 들어가는 그 레이아웃은 다 거의 다 처리해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레이아웃인 만큼 여러분들이 꼭 그 여러 번 해봐서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해보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 방식이 이렇게 XML을 이용하는 방법, XML을 직접 코딩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디자인 영역으로 가서 여기서 내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속성을 결정하는 부분인데 디자인 부분 갖고 전부 다 모든 속성을 다 조절하거나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간단한 만큼 그만큼 또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해요. 기본적으로 갖다 놓을 때는 디자인 화면을 좀 이용을 하시고요. 그 안에 세부적인 속성이라든가 서로 그 뷰와 뷰와의 관계를 등에 대한 부분,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텍스트 오셔갖고 텍스트 모드에서 직접 코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